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한국에 2019년에 도착했고 탈북은 2018년에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2020년부터 3월부터 아주 귀신같이 단 한 명의 탈북민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거의 막차를 타고 한국에 오신 김희정님 모시고 최근 북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김희정님의 스토리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 손전화, 북한에서 손전화라고 하죠. 한국에서 북한과 통화할 때 그 가운데서 중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통화를 자주 하는데 그러면 통화 음속으로 저쪽에서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런 목소리가 날아오는데 그런 분들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거 하느냐 궁금했는데, 북한의 국경 연선인 무산에서 이 전화 연결만 7년째 해주다가 탈북을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김희정님이 이렇게 자세한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함경북도 무산에서 어느 한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무산에서 나섰고 무산에서 나서 자라서 군대까지 갔다 온 김희정입니다. 군대 다녀오셨군요. 네. 제가 군대 갈 때는 김일성이 시대라 여자들은 잘 군사복무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원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군사동원부에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80년도에 제가 졸업할 임시에 80년대. 네, 80년대에 제가 졸업할 임시에 동원부에서 오라 해가지고 가서 군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군대에는 평양 고사포 사령부고 또 고사총 14.5mm 고사총을 되게 다루는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통일병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통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통일병사라고 하면서 정말 희열이 넘쳐서 나갔지만 청춘은 다 바쳤고 오늘날에 와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나지 않았는가, 나라를 잘못 만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막바지 길을 걷게 된 것도 또 거기에 대한 너무나도 힘든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또 군사복무에서 제대돼 가지고 고향에 와서 강산병원이라는 그러한 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강산병원에 다니면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그래 딸 하나를 슬하에 둘 때 그 당시에는 정말 미공급이 시작돼 가지고 너도 나도 사람들이 먹을 걸로 아우성을 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키우느라 병원도 그만두고 몇 년 육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출판물 보급소라는 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출판물 보급소를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당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는 여성들도 한쪽 바퀴를 저국이 무슨 그런 걸 한쪽 바퀴를 수레바퀴를 메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당이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간부부에 등용 사업을 안 하겠는가 하고 제안이 들어왔댔어요. 그래서 간부부에 등용 사업을 하고 어느 행정기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도원으로. 네, 잠시만요. 지금 자기소개를 우리 김희정님이 이제 유튜브든 어디든 이게 처음 자기 또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강연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살았던 얘기를 강연처럼 쭉 하지 마시고, 카메라 보면 긴장되잖아요. 저 보면서 그냥 살았던 얘기 쭉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결국 어쨌든 나중에 차츰 얘기하겠지만은 한국에서 전화 가면 그거 받아주고 사람을 불러서 소개하고 전화 연결시켜주고 이거를 한 7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주로 그 얘기를 포커스 맞춰서 한번 해볼 건데, 전화 연결해주는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0년도 가을부터 하게 됐는데 2010년도 가을에 배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생각해보다가
이런 일이 하면 조금 괜찮게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저길로 처음에는 선전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선전화를 아무 이렇게 뭐 내가 다루는 법도 모르니까 처음에 조금 물어봤어요. 내가 심부름을 해줄 테니까 어떻게 나 진짜 살기 힘들어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 하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일을 하면 자기 그런 그 대상이 없어지고 자기도 벌어먹기 좀 힘들어지니까 경쟁자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만 해달라. 아, 전화기를 몸에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무상권에서 조금 그래도 얼굴이 있었으니까 그때 전화기만 운반해주고 사람만 운반해주고 사람을 어디 가서 데려오라면 데려다주고 이것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 선전화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손전화 하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치 직장 들어가면 견습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처음에는 전화를 가진 사람의 뭐 막말로 하면 꺼봉이 돼가지고 야 저 사람 데려오라 어느 지역에 나가서 사람 데려오라 그럼 데려다 주고 전화는 그 사람에서 돈 받는 건 다 그 사람 처리하고 심부름해서 돈 받고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몇 년 하셨어요? 그렇게 심부름은? 2년 했습니다. 2년. 그리고 독립을 하셨겠네요. 자기 전화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그 2년 할 때 그러면 저 지방 나가서 사람들을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최고 함흥까지는 가봤습니다. 함흥에 가서. 네. 그래 함흥에 갔을 때 아 저 뭐 누가 통화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럼 반응들이 어때요? 엄청 긴장하지 않아요? 간첩이라도 보는 듯이. 엄청 긴장하고요. 네. 실제도 농촌 같은 데 가면 저 농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라 그 가족들은 완전 죄인 취급을 받다니까 다 떠오는 거예요. 보이브 스파인지 네, 진짠지 모르니까. 저희가 가면 어. 우선 이게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하고 네.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 보이브에서 탈북한 가족 때문에 박해를 받다 보니까 떠보느라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친척이 없어. 뭐 우리 그런 아들이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떻게 뭐 한국에서 또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것이. 암호를 줘요. 예. 자, 우리가 자랐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하는 이런 암호가 있고, 처음 찾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나를 뭐이라고 불렀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거는 둘만의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진짜 친척도 모르는 사연이니까 그런 걸 알려주면서 내 어디에 점이 붙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네, 바깥에서 저희가 문이 걸린 상태에서 바깥에서 아니 어렸을 때 그 아무개가 이렇게 엄마한테 맞았다던데 또 엄마가 이런 점을 정말 넌 가지고 나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던데 하고 하면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보이브가 아니구나. 보이브는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려다 주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한국에서 100만 원 보냈다 하면 몇 퍼센트 됐나요? 그때는 돈액수가 많으면 그거나 본인들한테 85%까지도 줬습니다. 와,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대요? 본인한테 몇 프로가요? 지금은 50%밖에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은 40%도 그러니까 그 돈이 40%냐 50%냐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본인이 손에 가냐 못 가냐가 우선 중요합니다. 일단 카메라만 보지 마시고 저도 좀 봐주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2년 견습을 하고 그 휴대전화는 어떻게 장만한 거예요? 솔직히 휴대전화를 하면 다 여기 이 길에 들어서면 우선 숙제가 있다. 이 길에 들어서면 우선 자기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무슨 사람마다 다 들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고난들이 오더라고요. 뭐 보이브에 끌려가고 단속당하고 막 이런 거. 그렇다고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하면 우선적으로는 보이지돈들 또 복관들 자체부터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새 맡고 네, 내가 오늘에는 좀 숙제를 받았는데 네가 오늘 좀 나를 얼마큼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보이지도 다 알면서 눈 감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공안원들은 카바까지 서가지고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2010년도 그때는
집에서도 전화가 어진간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집 전화되는 집까지 가서 딱 데려다주고 바깥에서 카바로 서주다가 데리고 와요. 자기가 망봐주는구나. 망봐줘요. 예. 네. 그리고 뇌물 달라는 거는 뭐 숙제 자기가 맡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는 예. 돈 달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숙제 받은 숙제를 거. 받았는데 예. 네, 숙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와달라. 그럼 보통 얼마 정도 요구해요? 숙제가 또 보통 정도로 중국 돈으로 3, 4천. 3, 4천. 작아서 2, 3천. 뭐 한 달 번 거 다 돼야 되겠네. 네. 여기서 실제 사람이 100만 보내면 저희가 무슨 프로를 떼야 얼마만큼 떼겠어요. 예. 근데 그 프로가 내가 한 달 진짜 사람을 한 10명 해야 그 숙제가 돼요. 와. 그래 못 준다 하면 속으로 앙심을 품어요. 다음번에 뭐 걸리기만 해봐라. 문제는 근데 그게 한 놈이 아니고 안전원도 달라고 보위원도 달라고 보위부도 여러 명 달라고 막 그런 거 이걸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은 진로 걸어 못 가요. 오토바이가 온다? 오토바이들은 대체로 북한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복간이에요.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돌아서요. 얼굴을 볼까봐 돈 달랄까봐 이렇게 다니는 데가 많아요. 평 주민들은 진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정말 척척 재주며 살면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겠는데 그렇게 뭐 10번 주다가 한 번 안 못 준다? 이러면 그 사람은 완전 죄인지. 뭐 또 구실 붙여가지고 뭐 근데 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잡아가진 않고 못 살게 그러겠죠. 네. 돈 나올 때까지. 그러면 2010년 그때는 무산에서 집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집이 안 되고 다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러나요? 언제부터 산에 올라갔어요? 2013년도 가을 어디 아무튼 13년도 막바지부터 산에 다니는데 산이가 편안했어요. 그때 왜냐면 집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되는 부분은 파장 장애로 인해서 파장이 조금 숨새 들어오는 데는 그 파장이 이렇게 한번 꺾여서 맞부딪혀서 나가는 이 파장을 잡아야만이 저희가 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화 파장이 들어와서 네. 북한의 어느 산에 부딪혀서 딱 가는 그 지점을 골라내야 되는 그 거죠.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점을 모르면 온 산을 헤맬 때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방해 전파가 엄청 세졌다. 2013년도부터 네. 그렇게 보면 되죠. 무슨 독일 게 들어왔다, 무슨 게 들어왔다. 탐지기. 예, 완전 전파 방해. 소문들이 전화 브로커들 사이에는 뭐 다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뭐이도 들어왔단다, 뭐이도 들어왔단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안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그 정보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정보로 따라 가다가 잡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데려다 전화하겠다는 건 중국에서 다 지시를 줘요? 아닙니다. 예. 중국에서 옛날에는 브로커들이 지시를 줬는데 이제는 한국하고 전화를 빵빵 하다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직접 전화해요. 누구 좀 찾아달라. 네, 한국에도 그걸 하는 브로커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 이쪽에 들어서면서 그런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브로커와 북한에 전화하는 사람하고 이제 1대1로 이제는 지시가 가능해졌다가 네.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하면 길목마다 지키지 않나요? 길목마다 지킬 때도 있고 잘못 걸리면 지키는데 걸려들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어떤 형장을 하냐 산에 나무하러 가는 형장 그다음에 뭐 밭을 그 어디 농사지으러 가는 소토지 일으러 가는 예, 소토지꾼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다 가게 합니다. 근데 또 보면 저 사람은 산에 나무 이렇게 손전하러 가는구나. 대체로 알려요. 이제 고인물들은 딱 보면 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안전원들도 알겠네. 쟤는 저 수상한데 산에 가네. 뭐 이래. 막 짐을 안 드세요? 산에 갈 사람이 아닌데 산에 간다. 심지어 노동 순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국가 재산을 탐호 낭비하는 사람들을 잡는 무슨 디젤류라든가 이렇게 부속품들을 빼내다가 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잡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손전화 브로커를 잡아요. 왜냐하면 형색이 산에 나무하러 갈 형색이 아닌데 그렇다면 붙잡아서 수색. 1차적으로는 짐 수색만 해요. 짐 수색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몸 수색을 하는 거는 자기네가 허용이 못 되니까 그 다음에 보안소로 데려가요. 보안소로 데려가서 보안원들이
여자니까 여자를 데려다가 몸수색을 시켜. 예. 그래서 잡혀서 엄청 감옥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본인은 그런 수색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산에 갈 때? 저는 나무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 나무 처음에는 밭을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나무하는 형색을 해가지고 세면 수건을 입고 있으면 이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갈 때도 있고 또 다른 그 농촌 리에 내가 오늘 제사날인데 제사를 간다 아버지 제사를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 음식을 꾸려가지고 갈 때도 있고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휴대폰은 보통 어디다 숨겨요? 휴대폰은 대체로 네. 불의 지원 밑에다 숨기고 아, 그때다 숨기고. 예. 예. 그렇게 하고 가슴에다가 숨기지 않으면 모자, 꽃갈 모자, 이렇게 겨울 같은 데는 꽃갈 모자 뒤에다 숨겨서 임의순간에 버릴 수 있게끔 예, 간단하게 가는 때도 있습니다. 후에는 제가 전화가 잘 되는 농사를 짓는 밭을 500평 샀어요. 예. 중국 돈 1,700원 주고 170원 주고 샀는데 싸네. 여기는 싸지만 그때는 좀 좀 비싸게 비싸- 예, 뭔 농사도 안 되는 밭을 그렇게 비싸게 샀냐. 그러나 저는 목적이 있어서 샀고 알고 보니까 농사는 안 됐는데 전파가 잘 미치는 땅이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경비막을 짓고 그 경비막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아무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전화를 했지만은 그 경비막도 편안치는 않았어요. 왜냐면 500 탐지기 초소가 이동 탐지기가 새로 나와가지고 이동 탐지기를 메고 다녔어요. 500 탐지기 초소라고 해요? 그거? 예, 500 예. 탐지기 초소. 예. 국가 보위 사령부 소속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무산군에 이렇게 수비대산 밑에 사무실을 건설해가지고 와서 있었어요. 계속 산다니겠구나 그 사람들은. 네, 거대질로 산다네. 걸려봤어요? 한 번 현행 걸렸습니다. 전화하다가. 네, 나는 저도 원래 못 봤으니까 이동 탐지기가 있다 하는 건 말로만 들었지 실제 본 적은 없었는데, 네, 한 번 걸려가지고 이동 탐지기 걸렸는데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야 되는데 켜놓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 이제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겠다 하고 알았어요 하고 한국에서 좀 기다리라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산을 들어라 하는 소리에 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도시락만한 가방을 하나 메고 있는 작구나. 어떤 사람이 예. 있는 거예요. 브로커장만한 가방을. 예. 그래서 좀 무슨 사람이지 하는 순간에 내 전화기에서 금속 굽는 소리 같은 게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동 탐지기하고 내 전화기가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동 탐지기구나. 이렇게 하고 현행 잡혀가지고 예, 보위비에 또 끌려갔어요? 네, 끌려가서 그럼 그 꼼짝달싹 한국하고 통화하던 게 들켰는데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는 운이 좋았는지 제가 그땐 그 전에 단련대로 들어가서 단련대 생활을 한 그 기간인데 단련대 생활하면 무조건 이중 처벌을 받아가지고 감옥 교화를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운이 잘 되다니까 교양처리로 나왔습니다. 뇌물 또 많이 썼겠네 뭐. 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 돈을 받아다 주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넘기다 보내는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네. 주로 뭘 했어요? 저희 돈 받아다 주는 거는 반국가 음모제라고 하면서 네. 저희를 보고 저희가 전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반국가 음모제라고 하면서 원래 선전화 하는 거는 2년까지 교화가 있고 없었어요. 그러더니 5년으로 불어났어요. 이제는 단련형도 없고 무조건 교화다. 저 원호님 거의 죽지 않나요? 사람이 힘들죠. 면회가 없으면 죽습니다. 면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면회라는 게 쉽게 말하면 먹을 거 들고 계속 가서 보장해주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살고 말고 이런 게 있네. 평소에 내가 돈을 얼만큼 벌어서 저장해놨냐. 여기처럼 노후 생활이죠. 네, 어느 만큼 벌어서 깔아놨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감옥을 가면 그까지 5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가는 사람도 많고 돈이 일선도 없는 사람은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면회를 한 번 가면 정말 내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면회 못 가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좀 버셨나요? 그거 해가지고? 그 전에는 맨날 숙제만 바치다 하니까 못 벌었어요. 그랬는데 요 오기 3년 전에부터 네. 그래도 엄청 잘 벌었어요. 갑자기 잘 됐어요? 네, 하루에 중국 돈으로 막 어떤 날 하루에 7천 원도 벌어본 적 있어요. 그럼 한 2만 원 넘게 보내주면 7천 원 정도 떨어지는구나. 네. 예. 2만 원 넘게 보내주면 7천 원 정도도 떨어지고 어떨 때는 서비로 그 사람들이 또 고맙다고 서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진을 보내주면 서비가 팁이란 얘기예요. 네, 예. 팁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면 그때는 지금은 돈 받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사진을 보내주고 요금도 들려주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 값으로 또 돈이 넘어와요. 아. 그래서 액수가 좀 많이 벌 때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돈 잘 벌다가 근데 잘 벌다는 거는 경쟁자가 그만큼 없어졌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다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진짜 옛날에는 개나 고등어나 다 거기서 전전화를 하겠다고 막 물건 앞두고 다니고 어제 난 거 오늘 난 거 다 다녔어요. 지난 거 오늘 한 거.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우선 선전화가 없어요. 선전화를 사려면 해산에 가서 네. 그 밀수꾼들한테서 사야 되는데 해산에 밀수꾼들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 저기 뭐야 해산에다가 이게 뭐야 철조망을 이중으로 치고 그다음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지뢰도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지뢰도 뭐 시범적으로 지뢰를 설치했다고 하면서 거기 진짜 우리 나쁘면 지뢰 밟는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예. 진짜 지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어느 사람이 그 군인이 한 명이 거기로 지뢰 설치한 거 모르고 가다가 밟았대요. 밟아서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밀수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사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을 넘겨 보내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있어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저희는 손전화 브로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신매매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부류가 다르잖아요. 돈 네, 받아주는 사람하고 사람 넘겨주는 사람. 인신매매장이들은 대체로 5년부터 10년 아니면 종신 이런 형기가 더 달라요. 그리고 인신매매자들은 배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도망강 넘고 싶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이제 거의 뭐 무사는 전멸했다는 얘기 네. 들었는데 돈 받아주는 사람들도 이제 거의 없겠네요.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을 좀 찾아도 믿지 못하고 그렇지 믿을 네, 수가 없네 이제는. 근데 본인은 거기서 이제 뭐 한 7년 활동했으면 이제 누구 한다는 건 좀 알지 않을까요? 아직 살아있는 선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아 이게 여전히 돈은 들어간다. 예. 그 전화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질문이 많은데 오늘 또 이번 회는 또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다음 얘기 한번 좀 더 캐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